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대학을 다니시는 분이나 졸업하신 분들 중에 졸업생 비자를 갖고 있는 분 중에 자기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의외로 직업학교 졸업한 학생들은 자기 전공 살리는 분들이 거의 다예요. 거의 다. 그러니 실제적으로는 제 생각에는요. 이민성이 추후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취업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학생 비자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가 뭐 꼭 학생 비자를 뭐 이렇게 직업 학교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대학교든 뭐든 간에 어떤 직업군들은 학생 비자 기간 동안에 경력을 못 쌓는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반대로 얘기하면요. 직업 학교는 학생 비자 때 경력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일반적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졸업 이후에 경력을 쌓을 수 있지만 직업학교는 공부를 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으니 굳이 우리가 졸업생 비자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졸업생 비자에 너무 목을 매지 마세요. 다들 뭐 35세 되고 6.5 안 나오니까 나는 졸업생 비자 못 가니까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뭐 계속 저희 학생들에게 졸업생 비자 하지 말고 바로 스폰서 비자를 바로 넘어가라고 해요. 왜냐면 지금 넘어가라, 나중에 넘어가라 똑같은데 내가 졸업생 비자를 2년을 쓰고 나서 영주권 옵션이 없잖아요. 근데 고용주 스폰 비자를 2년을 쓰고 나잖아요. 그럼 영주권 옵션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게 더 좋냐는 거예요. 그냥 졸업생 비자 쓴다 생각하고 그냥 고용주 스폰 비자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고용주 스폰 비자 조건이 자꾸 완화가 되고 있어요. 그럼 비자를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완화되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엔트리 레벨이 조금 문을 낮췄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왜냐면 그 하이어 에듀케이션 학생들이 졸업생 비자 기간 동안에 2년의 경력을 쌓는 것이 너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다 고용주 스폰 비자가 트레이드 레벨로만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돌려받겠죠. 그러니까 이 대학교 학생들에게 너무 불리하니까 그 대학교 학생들은 그럼 1년의 경력을 쌓고 그럼 그 이후에 그럼 고용주 스폰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스킬 인 디맨드 비자가 나오면 카테고리 3개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왜냐면 대학교 학생들에게는 그 스트림 1인 바로 그 스페셜라이즈 스트림으로 가겠죠. 그러면 그 스트림에는 뭐 직업군 상관없겠지만 연봉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대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레이드 레벨은 코어 스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코어 스킬에서 장점은 뭐냐면 경력 쌓는 게 공부하는 동안 가능하잖아요.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그 경력을 공부 이후에 쌓을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제 직업군에서는 경력을 꼭 공부에 33 이후에 경력이 카운팅 되네요. 34 이후에 카운팅 되네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답은 뭐냐면 내 직업군이 그 동네에서 일을 할 때 라이센스가 필요한가 안 한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의사, 간호사 라이센스 필요하죠. 당연히 그러면은 등록을 한 이후의 경력만 카운팅 됩니다. 선생님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트레이드 레벨 중에 뭐 미용사, 요리사 라이센스 필요 없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 카운팅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꼭 공부 33를 마치기 전에 워킹 홀리데이든 여러분들이 학생 비자든 간에 그 경력을 다 카운팅 되니 굳이 졸업을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학생 비자가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고용주 스폰으로 넘어가세요. 굳이 여러분이 공부를 졸업하지 않아도 된다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자격이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자기가 생각하는 컨셉으로만 밀어붙이지 마시고 자기가 갖고 있는 배경이 의외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잘 이용하세요. 그리고 왜 제가 학생 비자에서 바로 취업 비자로 넘어가야 되냐고 얘기한다면 졸업생 비자가 어렵죠. 지금 나이도 35세에다가 영어 6.5 쉽지 않습니다. 근데 스폰 비자가 영어 점수가 5.25 뭐가 쉽겠습니까? 여러분이 졸업생 비자를 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안 됐을 때 플랜 B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먼저 그 부분을 좀 잘 이용하셔야 되고요. 그 고용주 스폰 비자 정책이 아마 시행이 진짜 11월부터 된다면 근데 제 생각엔 조금 다른데 이민성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에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건가 아니면 하나씩
학생 비자처럼 학생 비자 제도 강화됐잖아요. 뭐 스폰 비자도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저는 이민성이 지금 현재 모든 걸 한 번에 바꿀 수 있을까? 조금 회의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점진적으로 뭔가를 조금씩 바뀔 수도 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킬 인 디맨드가 이게 사파리 스트림으로 들어갈 것인지 전혀 다른 비자로 들어갈 것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씩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비자의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왜? 앞으로는 계속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이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내년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선거에서 만약 노동당이 이긴다 해도 반이민 정책으로 갈 것 같고요. 자유당이 이기면 더 하겠죠. 근데 여기다가 고용주권 조건이 저는 제 생각에는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졸업생 비자 가면은 영주권 옵션 없지만 고용주권 비자는 영주권 옵션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만약 노동당이 만약에 내년 선거에 이긴다면 여러분이 457을 갖고 있든 482를 갖고 있든 하시잖아요. 영주권이 받고 나서는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받는 건 어렵게 했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고용주권 비자 받는 건 어렵게 했는데 고용주권 비자에서 영주권 가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이 학생 비자를 갖고 있는 상태, 그나마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니까 상태에서 고용주권을 최대한 빨리 넘어가는 게 좋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코어 스킬 리스트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주얼러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프 스킬에 들어가 있어요. 코어 스킬에서. 그러면 이제 스폰 비자가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직업군이 코어 스킬 리스트가 발표되면은 경력이 2년에서 1년 줄이니까 더 쉽네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직업군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무조건 비자는 지금이 가장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영주권을 가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졸업생 비자를 받고 기술임 비자를 하고 그다음에 주정부 스폰을 간다. 여러분 지금 주정부 스폰을 계속 인비테이션 나오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자기 직업군을 보세요. 프라이오리티에 없으면 지금 현재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동네에 에서 졸업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점수가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높죠. 낮지 않습니다. 낮지 않아요. 기술심사 다 하고 싱글이시고 점수 IELTS 7 나와도 안 되는 직업군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페이스북이든 유튜브든 여러 군데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점수가 많이 인비테이션 많이 나오면 그러면 점수가 떨어지겠지 그런 생각을 하시죠. 그만큼 또 지원자가 점점 늘어나고 또 기존에 웨이팅 하던 사람들이 점수를 더 높여놔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점수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졸업생 기간 동안 기술임자 끝나고 뭔가 기다리겠다. 여러분이 졸업생 비자 받고 기술임자 끝내고 남아있는 기간이 비자가 6개월에서 1년 미만일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인비테이션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 고용 스폰 비자를 졸업생 비자 대신 쓴다면은 훨씬 많죠. 나는 482 비자 가운데 기술임자 끝나면서 점수제도 갈 수도 있고 고용 스폰 비자 안 해서 내가 나중에 안 되면은 스폰 비자로 해서 186 TRT로 가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옵션이 많잖아요. 졸업생 비자가 훨씬 더 좋은 게 고용 스폰 비자인데 왜 굳이 졸업생 비자만을 고집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고용 스폰 비자가 나중에 이민성에서 좀 더 그 영주권 가는 길을 약간 완화시켜 준다면 훨씬 더 좋은 거죠. 자, 그다음에 고용 스폰 비자의 미래. 제가 캐나다를 보면 약간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네. 왜냐하면은 이민성에서 제가 말했죠. 올해 7월 1일 날 업데이트된 노미 심사 기준이 상당히 강력해요. 그걸 제가 얘네들이 지금 이걸 적용할 건가 말 건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6월 달에 접수했던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적용하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현재는 그 맥시멈 카드가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그걸 꺼내는 날이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데 그 업장에 호주인과 외국인의 비율이 노민 심사에
적용이 된다. 그럼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요 직업은 50%가 안 되는 곳이 꽤 많습니다. 특히 한인식당 같은 경우는 그게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현재 왜 코로나 이후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까지 언급하지 않는데 그러나 그 직업군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아시겠죠? 뭐 식당은 진짜 지금 정말 공격 많이 들어옵니다. 식당은 뭐 테이블 서비스가 가능한 식당입니까? 그다음에 앉을 자리는 있습니까? 그다음에 뭐 셰프가 꼭 필요한 식당입니까? 뭐 메뉴가 많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또 풀타임 가능한지 안 하는지 정말 공격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러면 앞으로는 더 쉬워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넣으면은 나중에 지금 시점에서 기준으로 해서 보고 좋아진 거는 나중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코어 스킬 리스트가 발표가 되고 나서 그 세부 규정이 사실은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선거 끝난 이후에 비자가 완화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는 비자가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전에 비자가 끝난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가 다 문제죠. 선거가. 네, 선거가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주의할 부분 뭐냐면 이제 지금 학생 비자에서 넘어가잖아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학생 비자 있는 동안에 트라이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행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어떻게 공개하냐면 여러분 이제 고용주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지원자도 공개합니다. 지원자가 이제 경력을 썼잖아요. 경력을 쓴 거에 대해서 공개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전에 이전 비자의 컨디션을 만족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공격합니다. 그러면 그게 학생이었으면 공부를 했느냐, 그다음에 뭐 어떤 뭐 고용 수품 비자였으면 그 고용주 밑에서 일을 했느냐, 그 포지션을 일을 했느냐, 또 뭐 그런 것도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워크 레퍼런스의 경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고용주에게 직접 컨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증명 안 되면 또 안 됩니다. 그런 게 그러면 스킬 레벨하고 경력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주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직업군이 지금 현재는 미드텀, 숏텀 가능하죠. 근데 만약에 직업군이 리저널 지역만 가능한 직업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제 리저널 지역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약간 트위스팅 해야 돼요. 내 직업군이 리저널 지역밖에 안 되면은 근데 뭐 숏텀에도 있는 직업군인데 약간 비슷해. 그러면 숏텀 직업군을 빨리 바꿔야 돼요. 알겠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인컴 스레스홀드가 73,150불이잖아요. 그거 맞추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내 직업군이 그 동네의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보셔야 돼요. 그것도 만족해야 되고 그다음에 73,150 만족하기 때문에 두 개의 교집합을 보면은 73,150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73,150불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지금 스폰서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변화가 지금 현재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들어오기 전에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폰서십이라도 먼저 받든가 노미네이션이라 빨리 먼저 넣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리학교를 다니고 있고 설티포 끝나고 디플로마 시작하는데 도중에 스폰서 들어간다. 예,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예, 스폰서 중에 디플로마 끝날 때까지 학교를 다닐 수 있나요?가 질문인가요? 다닐 수 있나? 예,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 증명은 페이슬립, 레퍼런스인지 아니면 그 중에 하나만, 둘 다 있으면 좋습니다. 네, 아시겠죠?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케이스 오피서보다는 좀 다릅니다. 경력 증명 같은 경우는 케이스 오피서가 그냥 워크 레퍼런스로만 그냥 가시는 분도 있지만 요즘은 조금 페이슬립 몇 장이라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경력 기간 안에.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아시겠습니까?